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매로 재산을 뺏기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세금을 일단 안 내면요, 체납자가 됩니다. 체납자가 되면 일단은 고지가 되잖아요. 납부 기한을 정해요. 보통 한 달 정도. 그러면 이 납부 기한 내에 내면 상관이 없는데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는 이제 체납자가 되는 거예요. 체납자가 되면은 징수처분이 막바로 들어갑니다. 징수처분이 들어가면 이 중에서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압류부터 해가지고 다른 징수처분이 들어가는데, 이 압류의 끝이 어디냐. 바로 그거는 공매예요. 공매. 공매를 해버린다 이겁니다. 공매. 이거는 국세청이 압류를 해가지고 이거를 기재부에다가 에다 넘기고, 이 기재부는 자산관리공사 관리공사에다가 이 공매를 의뢰를 해요.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를 여기서 경매를 하죠. 이제 공매를 하고 이거를 이제 낙찰을 받아요. 낙찰을 받으면은 이쪽에서 이 금액을 이제 나눠 먹는 거죠. 이제 세무서가 나눠 먹고 다른 이제 채권자가 나눠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매를 할 때는 최초 매각 예정가액을 정해요. 그러면 집이 한 10억짜리다 라고 하는데 막바로 이렇게 낙찰이 되면 좋은데 보통 낙찰이 그렇게 쉽게 잘 안 돼요. 그러면 5회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6회까지 가면은 이거를 그냥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그 계기가 이루어지고, 지금 이 규정이 어떻게 변해졌는지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 공매 부분에 국세청에서 근무할 때 이 부분이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이제 지적을 해서 기재부에다가 이렇게 뭐를 제도 개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일부분만 기억나는 사건만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게 의정부 사건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분은 남편하고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이 사이에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았다 이거죠. 출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국에 가가지고 어릴 때부터 출산할 때부터 계속 이렇게 자라날 때까지 이렇게 계속 키워주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주권을 얻게 됐어요. 영주권을 얻게 되니까 이제 재외국민으로 이제 그쪽에다 이제 등록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나중에 아내는 미국에서 산 게 아니고 한 2개월 정도만, 미국에서는 2개월 정도만 살아요. 2개월 정도만. 나머지 10개월은 애기 한국에서 산다 이거예요. 한국에서 사는데 원래가 이제 처음에 주소지가 도봉이었어요. 도봉구였는데 재외국민 하면서 이 주소지가 말소되고 그냥 남편의 주소지에서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이 남편이 땅이 있어요. 의정부에 이게 땅이 있는데 이게 개발이 될 것 같아. 개발 예정이 된다고 막 소문이 도니까 땅값이 막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부인, 내가 이게 가진 게 이게 땅 하나 있는데 증여를 해줄게 하면서 증여를 했어요. 의정부 땅을. 근데 그때 당시 공시지가로 해보면은 6,700만 원 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6,700만 원이 나중에 뭐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이 이제 막 된다고 해가지고 막 집값이 이게 땅값이 오르는 찰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증여를 하고, 그런데 6,700만 원이니까 배우자 공제 해버리면은, 받아버리면 이거는 비과세잖아요. 세금이 안 나와요. 세금이 안 나오니까 그냥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3년쯤 딱 지난 시점에 이상한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개발이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집값이 올라간다 생각하면서 의정부를 찾아가가지고 땅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지금 이게 땅값이 올라와가지고. 그런데 주위에 이웃 사람이 당신 땅 팔았다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언제 팔았냐. 아, 팔았다고 하던데 소문이 그렇게 났던데 확인해봐. 그러니까 확인해보니까 등기를 보니까 이게 공매로 해가지고 세무서에서 공매로 해가지고 이게 낙찰이 돼버린 거예요.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세무서 찾아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니까 아니 세금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세금을 냈냐. 아 우리가 당신 지금 2년쯤 돼가지고 이 증여일로부터 2년쯤 됐네. 우리가 고지를 했다. 증여세 고지. 증여세 고지를 해가지고 900만 원을 내라고 우리가 고지했지 않느냐. 뭐 세금 안 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매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내가 이게 고지서 받아본 적도 없는데. 아니 우리가 냈다니까요. 확인해보자 고지서.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공시로 한 거예요. 공시송달.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어떻게 해서 공시송달이 되냐. 아니 이 아내가 미국에 가 있잖아요. 재외국민이고. 그런데 여기 한국에 주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같냐. 재외국민 등록을 해가지고 대사관에다 확인해봐도 내 주소지가 나오고 국내 주소지는 남편의 이쪽에 나오는데 공시송달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마지막에 순간에 알 수 없을 때 간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알 수 있었는데 왜 공시송달을 하느냐. 이거 잘못이다. 그러면 나 송달 안 받았으니까 이건 무효다. 과세처분 무효다. 게다가 또 관할 위반 아니냐. 관할 위반이 당신들이 그러면은 이거를 왜 과세를 했냐. 900만 원이 왜 나왔느냐. 이거 비거주자니까 배우자 공제 모제 주는 자다 이거예요. 모제 주니까 900만 원이 나왔다. 아니 그러면 황당해 죽겠네. 그러면서 내가 이게 실제로는 10개월은 한국에서 살았는데 무슨 비거주자냐. 그리고 설령 내가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관할 위반이다.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이 배우자의 주소지로 하거나 이 의정부 토지, 그러니까 토지 소재지에 관할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남편의 주소지가 의정부고 의정부 땅을 증여를 했으니까 관할은 의정부가 되는 것이다. 의정부가 되는 건데 무슨 주소지, 옛날 말소된 주소지 도봉세무서장이 과세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관할도 위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거주자도 아닌데 그 비거주자라는 잘못이 있고, 공시송달을 해서는 안 되는데 공시송달하는 잘못이 있고, 관할까지 위반해가지고 과세한 무효 원인의 사유가 무려 3개나 되는 과세처분, 무효인 과세처분 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에? 이거 어떻게 할래? 그런데 이미 낙찰이 돼버린 거예요. 갑한테 낙찰이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이게 해가지고 6,900만 원에 낙찰이 됐다 이거예요. 내 땅 내놔라. 내 땅 내놔라. 그러니까 그거는 소송하셔가지고 찾아가야지 왜 우리한테 말을 해. 너희들이 부실과세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부실과세 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확인을 받아보세요 라고 이제 빼짜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 과세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를 한 거예요. 과세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각하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공매가 무효라며 그러면은 막바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해라. 막바로 말소 청구를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효 확인해소로 할 일이 아니고 등기 말소 청구를 해라 라는 의미에서 각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과세처분 무효네 하면서 그러면 돌려줘라 라는 식으로 이게 이 갑에게 이전 등기된 그 등기는 무효다 해가지고 갑은 돌려줘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갑은 성질 나잖아요. 자기는 공매가라고 해가지고 이 개발 예정지 땅 제대로 잘 잡았다
라고 이렇게 신나 죽겠는데 돌려주라고 이렇게 소송해서 패소해 버리니까 갑자기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느냐 이런 거죠. 갑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부실가세 하나가 모든 사람들을 애를 먹인다 이거요. 그런다 해가지고 국세청이 이렇게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하면서 뭐 사과하고 그런 거 없죠. 다행이네 그나마 이런 식이죠. 이 경우는 그래도 과세 처분이 무효가 돼가지고 땅을 찾아온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땅을 찾아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건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반찬가게 사건으로 제가 이렇게 명칭을 붙여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잊어먹어요. 그분은 이 수원에서 반찬가게를 했어요. 반찬가게. 주소는 서울이에요. 근데 이게 전통시장을 이제 현대화로 개선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금을 냈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그쪽이 이제 다 이렇게 쫓겨나게 돼버린 거예요. 쫓겨나게 돼가지고 이 반찬가게도 못 얻고 이제 이렇게 생업의 기반을 잃어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반찬가게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부가세가 나와요. 부가세가 나오고 소득세가 주소지 관할에서 나온다. 사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900만 원이고 이게 이제 500만 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고지를 했어요. 고지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못 받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에다가 1억 2천만 원짜리 이런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이 고지가 와도 못 본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서류에 묻혀가지고 아파트 경비원한테 보내줘도 송달이 된 거예요. 이거는 등기 송달은.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중풍이 들었어요. 남편이 중풍이 들고 딸이 중학생 딸, 고등학생 딸, 그 다음에 딸 두 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또 이제 이게 중학생 딸인데 장애우다 이거예요. 신체가 장애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야 됐느냐. 이 반찬가게 생업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에 고지는 갖고 세금 안 내니까 또 이제 공매를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했어요. 공매를 하는데 이게 계속 5회까지 유찰이 돼가지고 어디 안 팔린 거예요. 1억 2천만 원짜리니까 안 팔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 공매가 된다는 말을 그제서야 이제 서류를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 서울의 소득세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갔더니 아니 세금 안 냈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공매가 이루어졌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분납을 일단 하세요. 분납을 해가지고 일단 100만 원 이상짜리 100만 원 이상을 각각 내시라. 이쪽에다도 내고 이렇게 하라. 근데 이 분납이라는 게 뭐 권리가 아니에요. 그냥 세무서 징수 담당자가 편의를 봐줄 뿐이에요. 권리가 아니다 이거 납세자 권리가. 그래서 사채를 얼른 얻어가지고 이쪽 수원 쪽에다는 수원 세무다는 200만 원, 서울 쪽 세무서에다는 150만 원 일단 분납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공매 중지해달라. 알았다. 해가지고 수원 세무서에서는 공매 중지를 자산관리공제에다가 공매 중지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 보류 통지를 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서울 관할 세무서가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공매 중지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수원 쪽은 했는데 서울 쪽은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는 공매가 중지된 줄 알았죠. 이 반찬가게 아줌마는. 근데 나중에 똑똑똑 두드리면서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 문 열어보니까 나 이 아파트 낙찰받았다. 내가 6,7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늘이 노래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 서울 관할 세무서 담당자를, 징수 담당자를 만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당황해 하는 거죠. 통지를 안 해줬으니까. 근데 통지를 해줘야 하는 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또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나는 집은 뺏겼고 너희 말을 믿고 내가 했는데 나 이렇게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길이 나앉게 생겼다. 응? 내가 이게 1억 2천만 원짜리 매각 예정가가 6,700만 원 해가지고 내가 남은 돈이 지금 15,0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이렇게 6,700만 원, 6,800만 원에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거예요. 손해배상을.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국세청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해라. 그렇게 하니까 법원에서는 이거 아니지 않느냐. 과실은 본인한테 있다. 공매가 오해 유찰된 정도인데 왜 당신이 몰랐느냐. 그리고 인과관계가 없다. 중지 요청을 꼭 해줘야 될 의무가 없고 중지 요청을 한다 한들 자산관리공사를 그거를 공매 중지해야 될 의무도 없다. 그러니까 위법한 것도 없고 그리고 시가는 이거는 1억 2천만 원 최초 매각 예정 가격이라 하지만은 그게 시가가 아니다. 그냥 시가로 추정되는 가격이고 이게 공매 가격이 6,700만 원 공매됐으니까 이게 시가다. 그러니까 이게 시가로 해가지고 당신이 여기서 뭐 더 이상 뭐 손해본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법원이 매정하게 판결을 해버리니까 나 신나 부어가지고 세무서 와가지고 나 분신한다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말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이렇게 됐지만은 이 담당 공무원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이제 그 해결을 한 거예요. 세무 공무원을 오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직에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바깥으로 소문 나가면 안 된다. 라는 무언의 압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건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 이거 6,700만 원 뭐 받아봐야 또 어디로 가겠느냐요. 그냥 1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에서 1억 2천만 원이든 10억이든 뭐 5천만 원이든 그 상관없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단란한 가정이 그게 중요했지. 그러니까 참 과세처분이 그러니까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과세처분해가지고 부실과세된다든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공무원이 그래서 세법을 잘 알아야 된다. 어느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는데 모든 납세자들은 세무공무원이 세법을 잘 알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그런데 세무서 사람들은 함부로 상담해 주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고 세무공무원도 조금 뭐 요즘은 뭐 양도소득세법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불복해라 불복. 요즘은 이제 세상 인심이 하도 하수선하니까 외부 위원들이 조금 납세자한테 긍정적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일단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법리를 떠나가지고 서로가 잘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불복들은 하셔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이게 8년 자격 문제가 돼가지고 8년 자격 감면으로 내가 8년 동안 자격을 했기 때문에 감면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신고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당신 8년 아니다. 6년 10개월 밖에 없었다. 왜?
농지 주변에 당신 주민등록이 안 돼 있더라. 안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빼버리면 당신 6년 10월밖에 안 되니까 감면은 안 된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압류를 해가지고, 이거를, 공매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가가지고 했더니, 과세 처분 정당하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바로 국세청이 압류해버리고 공매해버렸다 이거예요. 공매해가지고 낙찰이 돼버린 거예요. 갑에게. 이 상황에서 이 순간까지가 축축축축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성질 나가지고 이거 소송을 하는 거예요. 소송을 하면은 이때부터 2, 3년은 기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2, 3년 해가지고 맞네. 이 사람은 주민등록이 돼 있고 안 됐고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 옆에서 실제로 8년 동안 작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질이 맞다. 작용한 게 맞다라고 돼가지고 과세처분 취소해라. 그래가지고 부실과세로 판명이 됐다 이거예요. 판명이 되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땅을 얼른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낙찰자 갑한테 등기 말소 청구를 한 거예요. 등기 말소 청구를 하니까 법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과세 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은 이거를 원상 회복이 안 된다 이거예요. 무효여야 이 공매 처분도 무효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과세 처분이 무효여야 공매도 무효가 되고, 공매가 무효여야 등기가 환원이 된다 이거예요. 등기도 무효가 돼가지고 환원이 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냥 조정으로 그래도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6천만 원을 주고 낙찰자한테 그래도 6천만 원은 주고 땅은 찾아와라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조정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6천만 원 생돈이 날라갔다 이거예요. 이 8년 작용이라고 한 납세자가. 그러니까 성질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국세청하고 담당 공무원 상대로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죠. 내 6천만 원 생돈 날라갔다 내놔라. 그러니까 법원에서 손배 청구를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유 없다. 왜? 심판 결정을 하고 나면은 그냥 압류해가지고 공매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압류해가지고 막바로 공매할 수 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소송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매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세징수법, 징수법의 61조 3항에 보면은 심판, 이신청, 심사, 심판 결정 이후에 공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다. 그 이전에만 공매를 못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 제가 이거 문제점 많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건의해가지고 이제는 소송까지 불복을 해가지고 결정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공매를 못하게끔 해놨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도 세법은 그렇게 1년마다 그렇게 자주 바뀌는데 국고적인 거는 금방금방 바뀌는데 납세자 구제 쪽으로는 그게 이렇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때가 바뀐 시점이 2006년에 바뀌었어요. 4월 28일 날 개정으로. 제가 이제 2003년부터 이런 문제점을 계속 이제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66조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돌려줬잖아요. 돌려줬으면은 이제 6천만 원 받고 이제 이거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자기 생돈 6천만 원 손배 청구도 안 되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공매를 통해 가지고 배당받은 금액이 만일 5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금액만 돌려받아라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 땅 뺏겨버리고 부실과세로 인해 가지고 내 땅 뺏겨버리고 내가 받아온 거는 돈 1000만 원이다 하면은 나는 생돈 6천만 원 나가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내 돈이 부실과세 당하고 너도 내가 내 생돈이 나간다 이거예요. 이게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국고적이다 이겁니다. 국고적. 무조건 국가 유리하게끔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다 뭐를 하소연해도 법원도 마찬가지 국고 위주로 이래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판사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공무원의 그 시각에서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문풍지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보이는 그 세계밖에 안 된다 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좀 많은 세계를 입체적으로 시방, 그러니까 10가지 방향으로 입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참 안타깝다. 그러려면 안과 밖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나라 공직 시스템도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된다. 공무원 한 번 하면 막 철밥통이 돼버리고 그런 경우가 문제다 이겁니다. 앞으로 공무원 공공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공공 부분을 거기서 혁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서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앞으로 계속 짐이 된다라고 이렇게 누군가 진단을 하던데 그 말에 공감이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